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데요. 더불어 엄마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출산과 육아라는 이 세상 가장 생산적이고 고귀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방치했던 생리불순이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가요? 좀 놀랍지 않나요? 생리불순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고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은 당연히 불임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생리불순을 방치하면 불임이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경구용 사전 피임약은 불균형한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질환들에 응용하는데요. 월경 주기조절, 월경통, 월경량 과다, 여드름, 월경전 증후군,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 및 자궁 내막암의 예방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임약 종류가 참 많죠. 오늘은 두꺼비팜이 복잡한 거 싹 다 빼버리고 정말 핵심 사항들만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딱 맞는 피임약을 골라드릴게요. 경구용 사전 피임약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에스트로겐이 많냐 적냐에 따라 저함량, 고함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 설명서 유효 성분에 에스트로겐이 안 적혀 있죠.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이 에치닐, 에스트라다이올의 형태로 있답니다. 그건 있죠. 일반적으로 0.03mg은 고함량, 0.02mg은 저함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초저함량으로 0.015mg도 나왔고요. 에스트로겐이 아예 없는 것도 나왔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에스트로겐 함량을 제시한 건 에스트로겐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구역감, 구토, 유방, 팽만감, 두통 등이 있고요.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하는 분이라면 저함량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정출혈입니다. 부정출혈 또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부정출혈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정출혈이 발생한다면 고함량으로 바꿔주세요. 단 부정출혈이 생겼다고 바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한 달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 후에는 또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경구용 피임약을 처음 드실 때는 저함량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부정출혈이 있어도 한 달은 참고 드세요. 그래도 부정출혈이 있다면 고함량으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더 중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세대별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무서운 혈전 부작용 이야기니까 끝까지 보세요. 에스트로겐과 함께 여성 호르몬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피임약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이 되는데요.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모두 퇴출된 상태고요. 4세대는 병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건 2세대와 3세대죠.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과는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세대 프로게스테론은 레보노르게스트렐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발음도 안 되고. 두꺼비팜도 이런 거 볼 때마다 헷갈려요. 2세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여드름, 체중 증가, 식욕 증가, 털이 나는 다모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땡이리스의 경우 2세대인데도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건 뒤에서 제가 정리하면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3세대는 2세대 피임약에서 나타나는 여드름, 다모증, 체중 증가, 부작용을 줄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두통, 유방통, 그리고 고혈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처방전이 필요한 피임약인 4세대 프로게스테론은 이뇨제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임약 복용 시 체중 증가나 붓는 부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4세대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원래 피임약은 35세 이상의 흡연자에게는 금기인 거. 금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경고인데요. 약대 다닐 때 이 금기 사항들 외운다고 고생 참 많이 했었어요. 왜 흡연하는 35세 이상은 금기일까요? 바로 혈전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혈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4세대가 가장 좋아 보였잖아요. 이 4세대의 경구 피임약이 혈전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그래서 병원에 처방전이 필요한 약으로 묶어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2세대를 추천을 합니다. 그중 여드름에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아까 2세대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고 그 2세대 중 이건 여드름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비밀은 프로게스테론의 양에 있습니다. 같은 2세대지만 여드름에 적응증을 받은 이 제품이 프로게스테론 함량이 더 낮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게 저함량 에스트로겐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처음 복용하는 분에게 가장 권해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거랑 같은 성분의 제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런데 부정출혈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일단 한 달은 참고 복용을 해보고 그래도 지속이 된다면 고함량으로 바꿔주세요. 2세대 복용 후 살이 찐다면 4세대로 갈아타세요. 단 혈전의 위험성이 적은 분들만, 가족 내력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4세대로 가기보다 3세대로 갈아타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이러면 상황별로 피임약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주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경구 피임약 복용법 알려주세요. 이건 피임약 복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피임 목적입니다. 생리 첫날부터 하루 하나씩 드세요. 일반적으로 저녁에 드시라고 합니다. 식전, 식후는 크게 상관없고요. 3주 복용, 1주 휴약, 다시 3주 복용, 반복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 등으로 생리를 미룰 때입니다. 생리 예정일에 7일 전, 적어도 5일 전부터 하루 한 알 드시면 됩니다. 목적 달성 후에는 피임약을 중단을 하세요. 2, 3일 내로 생리가 시작됩니다. 먹는 거 깜빡했는데 어쩌죠? 원래 약 먹는 시간에서 12시간 이내라면 생각난 즉시 바로 한 알 드시고요. 이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약 먹는 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났다면 생각난 그 즉시 두 알을 드세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피임이 필요합니다. 약 먹고 토했어요. 저런, 힘드셨겠어요. 약을 드시고 4시간 안에 토했다면 안 먹은 걸로 치고 하나를 바로 드세요. 4시간이 지났다면 그건 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시간 동안 안에서 다 흡수가 되니까. 복잡해 보였던 피임약 이제 쭉 정리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 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